두1초 3학년 2학기 도덕 아껴 쓰는 우리 단원입니다. 어떻게 절약해야 할까요? 교과서 76쪽, 77쪽을 펴주세요. 오늘은 알뜰시장 놀이를 알아보고 절약을 실천하는 방법을 함께 찾아볼 거예요. 무엇보다 꾸준히 실천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럼 오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76쪽의 제목을 먼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어떻게 절약해야 할까요? 자, 그 밑에 있는 첫 번째 줄도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 시간이나 물건 등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계획성 있고 효과적으로 쓰는 태도를 절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절약이라는 말은 우리 많이 들어봤죠? 평소에도 쉽게 듣고 그리고 쓰는 단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절약은 뭘까요, 여러분? 어떤 게 절약일까요? 맞아요. 낭비하지 않는 거, 그리고 사물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 또 뭐 재활용하는 것, 함부로 물건을 쓰지 않는 것, 이런 것들 전부 다 절약에 포함되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물건이 못 쓰게 되거나 망가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그런 알뜰한 행위까지 다 포함하는 태도죠. 자, 우리는 오늘 절약에 대해서 더 자세히 한번 생각해보고 절약을 실천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 속 이야기 천사들의 아나바다 영상을 보고 오겠습니다.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는 이른바 아나바다 운동에 동참한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남은 물건은 어려운 이웃들이 무료로 빌려 쓸 수 있게 자치단체에 기증했고 수익금도 모아 연말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한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동행 이상훈 기자입니다. 학부모와 아이들이 모여 장터를 열었습니다. 이제는 가지고 놀지 않는 장난감부터 다 읽은 책, 작아서 입지 못하는 옷 등 웬만한 가게 부럽지 않습니다. 나에겐 쓸모없지만 누군가에겐 쓸모있는 아나바다의 의미를 배운 아이들이 올 초부터 모은 물건들로 장터를 연 겁니다.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고, 시하고, 무치소. 공짜 상품도 있지만 새 것과 다름없는 상품은 단돈 1,000원에 팔기도 합니다. 이렇게 모은 돈은 연말에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다며 모금함에 기부합니다. 아무래도 좀 도움이 되겠죠.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좀 이런 게 적응을 해가면서 성장을 하게 되면 많이 도움이 되겠죠. 아나바다 장터가 끝나고 주인을 찾지 못한 물건들도 자치단체에 기증해 어려운 이웃들이 무료로 빌려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나도 여기 뭐 집에 버려진 옷이 있는데 작아지는 옷이 내복이 있는데 이러면서 가져오겠다고 이야기가 되어서 지금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나눔과 기부를 실천하는 어린 천사들이 어려운 이웃에 따뜻한 온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저절로 미소가 지어지는 영상이지요? 영상 속 친구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네, 알뜰시장에서 자신이 잘 안 쓰는 물건들을 판매하고 그리고 물건을 판매하고 모은 돈으로 다른 사람을 돕기까지 했지요. 알뜰시장에 참여한 친구들의 표정은 어땠나요? 네, 뿌듯해하는 것처럼 보였고요. 모두들 즐거운 표정이었지요. 그럼 알뜰시장에 참여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내가 안 쓰는 물건을 다른 사람과 바꿀 수도 있을 거고요. 또 물건이 필요한 사람은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살 수도 있겠죠. 이런 게 바로 일석이조가 아닐까요? 그냥 버려질 수도 있는 물건이었는데 새로운 주인을 만나서 또 멋지게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이렇게 좋은 알뜰시장은 어떻게 준비하고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77쪽 실천 연습 들어가겠습니다. 자, 물건을 절약하는 생활에 대해 생각하며 알뜰시장 놀이를 해봅시다. 자, 원래는 우리가 직접 준비물도 다 준비하고 이렇게 가게처럼 책상 위에 꾸며서 알뜰시장 놀이를 해보아야 돼요. 하지만 지금 코로나의 확산으로 우리가 등교도 하지 못하고 있죠.
여러분이 학교로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당분간은 감염병 예방 수칙을 지키기 위해서 서로 손에서 손으로 물건을 옮기고 가까이에서 얘기하고 하는 상황을 피해야 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알뜰시장 놀이는 어려울 것 같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이렇게 알뜰시장을 직접 열 수 없을 때 불필요한 물건을 팔고 또 내가 필요한 물건을 저렴한 가격에 찾고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하고 많은 핸드폰이나 어플들이나 이런 것이 개발돼서 다른 방법으로도 이렇게 벼룩시장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죠. 선생님도 그 어플 중에서 요즘에 인기가 있는 재활용품을 판매하고 사는 어플이 있어요. 여러분 아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그 어플을 활용해서 집에서 지금은 잘 쓰지 않고 있는 가전제품이나 선생님 옷 같은 거 이런 거를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올려놓기도 하고 또는 선생님 딸아이가 갖고 싶은 장난감이 있다고 할 때 새 것을 사주기보다 그 어플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보면 정말 아주 저렴한 가격에 관리가 잘 된 장난감을 구할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핸드폰에서 재활용 마켓 어플을 검색해서요. 거기에 올라와 있는 물건들을 구경해보고 내가 필요한 물건이 혹시 있는지, 그리고 내가 버리려고 생각하는 물건이 있는데 그런 물건들도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한번 구경해보는 것도 재미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재활용 플리마켓 어플이나 커뮤니티를 이용할 때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점은 판매할 물건을 올리거나 또 필요한 물건을 사거나 하는 전체 과정에서 여러분이 혼자서 하는 것은 위험해요. 항상 부모님께 허락을 구하고 부모님의 관리 하에 경험해보는 것은 좋은 체험이 될 테지만 자기가 마음대로 물건을 올리거나 이걸 거래하기 위해서 바깥에 가서 다른 사람을 만난다거나 하는 것은 정말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은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아쉽지만 영상으로나마 플리마켓 모습들, 그리고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곳에서는 또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우리 다음 영상을 클릭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영상 2가지를 다 보고 나면 구글 링크를 선생님이 걸어놨어요. 이게 오늘의 과제인데요. 바로 내가 절약을 실천하는 방법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링크를 누르면 설문지가 떠요. 반 선택해 주시고요. 이름은 별명이나 아니면은 성 빼고 이름만 적거나 하지 않고요. 성과 이름 모두 다 제대로 적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어떤 방법으로 절약을 실천하고 있나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지금까지 절약을 그렇게 실천한 것 같지 않다 하는 친구들은요, 괜찮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방법으로 절약을 실천하겠다라는 다짐도 괜찮아요. 이걸 적은 다음에 아래에 있는 보라색 버튼 제출을 꼭 눌러주세요. 자, 그럼 이제 이학스터의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 봅시다.